예, 오늘 그 한국문명학술은 59강, 예,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의 한민족의 정체성이 여기서 나왔다. 이런 내용으로서 한국문명학술은 59강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를 대표해서 표현한다. 전주와 나주를 포함해서 우리가 전라도로 하죠. 이 지역은 수수만 년의 우리 땅의 중심이 된 지역이라는 것이죠. 예. 특히 빙하기 이후 세계 최고의 국제 도시가 여기에 마련되었다고 본다. 특히 해수면이 안정된 약 8,000년 전부터 우리 서남의 세계적인 국제 도시였다. 이후 농경이 본격화된 2500년 전에서부터 고인돌이 전 세계의 60% 있다. 예. 태고사 때부터 큐슈 열도의 해양 바닷길에 발달한 해양 조류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는 천혜의 자연적인 지역이다. 먼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역이기도 하고 섬들이 많아 외부의 침략과 침투로 인해 중앙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 해류를 타고 일본 발해만 상해와 대만까지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어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거쳐 인도, 서남아시아까지 직항로입니다. 시야가 매우 국제적이고 해양적이며 창조적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예, 이게 제가 그 한국사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민주주의 역량은 그리스 아테네와 폴리스보다도 더 오래되었고 영광스럽습니다. 이것이 조선대륙과 만나 영산공과 섬진강을 따라 내륙 깊숙이 뻗어가서 조선 내륙의 북방 한계선이 바로 고조선이 말하는 동방문화권의 제사장 계급이 하얼빈, 장춘, 연결, 개원까지 아사다를 만들 수 있는 난성 설화의 문화권의 강력이기도 되었다는 것이죠. 이 지역이 농경이 가능할 수 있는 한계선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이 여기서 나왔다는 것이죠. 부여, 고구려, 신라, 가영 모두가 이 난생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조선 반도를 포함합니다. 북방 지배자 천순 사성은 지금의 중원이라 말하는 협서성, 산서성, 시안, 장안, 나경이다. 이들 황하, 상류, 중류에 걸쳐 있었고 이들 세력의 대표적인 정치 군사 집단이 바로 신라 가야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신라와 가야는 매우 이질적이다. 이들은 윤목민의 후손이고 청동기와 철기를 다루는 대장간을 가지고 있었다. 한반도에 들어와서 농경화되면서 남방문화를 핵심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매우 유연한
정치 지도를 발휘할 줄 알았다. 우리의 고대말은 부여말이고 부여말은 고려말이다. 예. 2500년 전 현재의 전라남도 영암의 강천리에서 발굴된 청동기 시대 유물이 바로 세형과 비팡이 같이 출토되었다. 성공리에는 청동기 주거 집단이 발견되었다. 이 문화는 세형과 비팡의 연합 세력이라는 말이 된다. 이들이 일본에 갔으니 그들은 재정 일시정원을 같이 갖고 들어간 것이다. 이후 정치와 제사계급의 분화가 일어났고 지금 천황은 바로 그때 제사장 계급이다. 이들이 일본 열도에 건너가 야요이 농경 집단 문화를 낳았고 이들이 처음으로 북방 유목민 후손이 농경화되어 농경 집단이 일본에 진출한 사례가 된다. 이들은 원래 일본 땅에 살았던 원주민 조명인보다 키가 크고 얼굴이 가늠하고 눈이 둥근 사람들이다. 즉 북방 계통이죠. 예, 북방. 그들은 털이 많고 키가 작으면 남방계 그들은 털이 많고 키가 작으면 눈이 네모진 조명인이라 불렸다. 일명 아이누족을 말한다. 우리나라 신라의 석시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무문톡이라 불렸다. 그 역사는 학계는 7만 년 전에 정착했다고 하는데 나는 10만 년도 넘었다고 보여진다. 제주도의 수호자이며 수호신인 돌하르방 할망도 여기에 가까운 족수로 보인다. 그 기록상을 유구하면 순다 환희 시대를 넘어선다고 좀 보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10만 년도 넘는 우리 조상의 흔적이다. 현재까지는 석시가 가장 오래된 성시로 보여진다. 남방 최고의 성시는 석시이고 북방 최고의 성시는 기록으로서 전설적으로 천왕시, 지왕시, 인왕시가 있지만 부서보의 기록으로는 소시이다. 제스 환인 6대 구원리 환인 적재 추궁이다. 우리의 전공이 구석계신이 30에서 40만 년이 있다는 것이죠. 야요이 농경 생활이 일본 전역에 퍼져나가는 시간은 불과 3,400년 만에 전국에 퍼졌고 일본 전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후 야마토 정권이 들어섰다. 이후 가야가 먼저 진출하고 백제가 진출했다. 지금의 일본의 고대 국가가 형성된 것이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조선대륙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다. 조선 역사는 부여계인 사람인 부여말 몽골계어를 하고 이후 이것이 고려말이 되었다. 그 강력은 최대 군사도시는 하얼빈, 장춘, 연길, 개운이고 이후 심양이다. 심양은 고조선 최고의 세계적인 수도이다. 일명 아사다리르고 요하와 나나강을 따라 요하강 일대 요하 문명 중에서도 홍사 문명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볼 때 전남 영암의 우리의 삼국 이전에 독립된 해양세력과 농경세력이 정착하기 가장 좋은 지역이라 볼 수 있다. 이들의 문화가 삼국 가야 이전에 우리의 선대조 할아버지 말이 된다. 이들의 말은 고구려 말을 쓰고 있었는데 이후 드라비드어로 바뀌어 가야와 마문화권은 삼국 가야 말기의 신라 통일 시기는 피지배자가 지배자 다 드라비드어 팔리어 말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야. 고조선의 말은 대부분 고려말이다. 고구려말이다. 이후 말이 많이 분화되었다. 이는 동어말이고 동어는 선비라 불렸는데 선비는 몽골계이다. 즉 몽골 강역의 동쪽 흉노의 오른쪽을 우리가 동어라 불렸다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몽골 계열을 사용하는 선비이다. 선비가 동어이다. 이는 우리가 말하는 북방 문화권을 가진 우리 아버지 계례이다. 이 말이 일본어가 되었고 일본말은 우리의 고유인 고구려 말이다. 고구려 유민의 말 후고어이다. 조선대륙은 신라가 열국을 통합하면서 고려에서 조선을 거쳐 우리의 말이 중심이 된 것 같다. 결에. 지금의 우리말은 경상도 중심의 통일신라 말, 그래서 흉노의 이란, 흉노는
이란 아리안의 투르크어가 산스크리트어 실담보다 지금의 경상도 말은 산스크리트에 가장 가깝다. 왕족과 귀족이 쓰는 말이다. 대신 전라도 호남말을 팔리어에 더 가깝다. 예, 드라비드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야는 피지배자와 지배자가 다 같이 드라비드어를 썼고요. 백제는 피지배자는 드라비드어를 쓰고 지배자는 몽골계어를 썼고요. 신라는 박씨는 퉁크스계 의 말을 쓰고 석씨는 아이누어계의 말을 쓰고 김씨는 이란 아리안 투르크계의 를 썼다는 것이죠. 지배처는 그리고 피지배자는 뭐냐면은 드라비드어를 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이야기죠. 지금도 경상도 말은 지배자 계급의 말이라 매우 명령조이다. 이는 항상 말하지만 북방 군사 계급의 말이다. 이 환경에 유구하기에 남방문화시킨 곳이다. 지금의 전라도 차별과 관계된다. 전라도는 남방 고인들과 함께 인도 남부 스리랑카에서 대거 농경민이 이주하여 왔다. 남방 고인들과 유럽형 유전자와 드라비드어, 팔리어 등과 농경 씨앗 언어는 대부분 드라비드어다. 현재 우리 문화도 이때 의식주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점이 현재의 남도 창과 남도 문화를 낳았다. 이들이 매우 이질적 문화를 가지고 이 땅에 정착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문화가 오늘날의 조선반도 서남부의 문화가 되었다. 이 점이 신라 문화와 다르고 백제 문화와 달랐다. 백제의 지배자는 어디까지나 몽골계어를 쓰는 고구려 부여 고구려계이다. 전라도 차별은 거의 2000년이 넘게 이어져 온 겁니다. 차별이 문화가 되었습니다. 남도 전라도의 문화가 이때 생겼습니다.
백제가 한강유역에 나라를 세우고 한강유역과 지금의 충청도 지역까지 지배했지만 한반도의 서남부는 여전히 독립되어 있었다. 이 강령은 백제 고대 국가와 관련이 없다. 백제는 지배자 문화로서 고구려 귀족이다. 지금 충청도는 매우 고급 문화의 백제 귀족 문화와 피지배자 문화 드라비드 크게 다르다. 이를 핫바지라 부른다. 서남부는 마문화권으로서 이 지역은 여전히 수수만 년 지금의 전라남도 문화를 가지고 있다. 전라도 지역은 여전히 마한 부족 국가들이 남아 있었고 마한은 남방 소성 불교적 무교 사상과 밀접성이 매우 크고 근초 고항 때에 이르렀을 백제가 전라도 서남부 지역을 정복했다. 그래서 백제 멸망 때까지 전라도는 백제의 지배를 받는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연히 차별이 있었다는 것이죠. 서남부는 마문화권으로서 이 지역은 여전히 수수만 년 지금의 전라남도 문화를 가지고 있다. 전라도 지역의 여전히 마한 부족 국가들이 남아 있었고 마한은 남방 소송 불교적 무교 사상과 밀접한 연관성이 크고 근초 고항 때에 이르렀을 백제가 전라도 서남부 지역을 정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제 밀망 때까지 전라도는 백제의 지배를 받는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당연히 차별이 있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도 당연 신라의 정복지이므로 차별이 있었을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아예 왕건이 훈요 10주로 전라도는 반역향이라고 경계하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이는 한국 문명학술을 연구하면 일반적으로 반역항의 차별이 아닌 문화의 차이를 지적한 것이다. 공부가 부족해 모든 것을 지배 이데올로기로 보았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공식적으로 동인 중에 남인에 대한 차별이 영조에 있었지만 전라도 차별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실록에서 기록된 차별성은 문화의 이질성을 말하는데 모두 정치적 차별로 이해하였습니다. 국민 모두 전라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이 조선 왕조실록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말입니다. 해방 후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즉 문화적 차이를 정치적으로 해석 때문입니다. 이는 동학과 의병전쟁을 통해 일본인들이 바라본 조선 지역의 통치관의 시각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는 일본의 호남에 대한 경계입니다. 임진왜란 때도 당했기 때문입니다. 양무 호남 신무 국가. 예.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있지 못했다는 뜻이죠. 괜히 나온 말이 아니죠. 이것이 작금에 친일 청산이 되어 청산 없이 연계되었기에 그대로 동서 갈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점령자로 들어온 미군정이 친일 청산 없이 정부 이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남 산업화 세력이 권력의 중심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 박정희 쿠데타 이후 영남 산업화 세력이 권력 중심축이 되었기 때문이다. 전라도가 좌파 정권의 주된 지지 세력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무식한 우파들이 전라도는 정의 대선을 보고 자기 이익 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끝이 박근혜 탄핵으로 종집을 찍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들의 후손들이 얼마나 공부하느냐가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영남 창녕 사람이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이 지역 사람들은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예, 이것이 2020년 10월 28일 날에 제가 적었던 내용을 오늘 2021년 7월 6일 날 제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